그런 세밀한 조작을 하려면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서 맞춰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뭐 띄어쓰기를 해도 안 맞아 떨어지고 만약에 하려면은 이 코드 보기로 가서 이 버튼을 살짝 오른쪽으로 돌리려면 코드 보기로 들어가서 뭐 여기서 이제 좌측 패딩, 레프트 마진, 레프트 패딩 이런 것들을 넣어야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이고요. 이 쉽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맵을 시작을 하는 건데, 아니, 이게 안 움직여. 이 같이 안 가요. 우선은 저희가 아이맵이라고 하면은 또 모든 빌더를 하면서 가장 궁금한 게 뭔가요? 일단 비용이죠, 비용. 비용부터 보면서 저희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아이맵이라고 해서 결국 이제는 막 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연습으로 예전에는 아이맵이라는 게 무료 요금제가 있어서 뭐 아이맵으로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이 배너 띄워놓고 마음껏 연습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정책이 바뀌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정책이 바뀌어서 아이맵은 무료 요금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월 16,000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게 생각보다 부담이 되는 금액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000원 곱하기 12를 하면 얼마죠? 19만 원이죠. 그러니까 최소 누가 홈페이지를 하는데 월 단위로 하진 않겠죠. 그래서 연간으로 결제를 하고 시작할 텐데 19만 2천 원이 그냥 아이맵을 함으로써 나가는 돈입니다. 생각보다 이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 납득을 시키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우선은 비용부터 좀 그래도 비싼 편이다라고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간단하게 워드프레스 요금제를 보여드리자면 보통 가장 많이 쓰는 워드프레스 요금제를 본다면은 뭐 연습을 한다면 월에 450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연간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하는 거 좋아하시죠, 여러분? 450원 곱하기 12를 한다라고 하면, 물론 고객한테 이거를 450원짜리를 하진 않겠지만, 우선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마음대로 마음껏 연습을 해보고 싶은 요금제라고 하면은 450원도 충분하고, 5,400원에다가 도메인도 그냥 10,000원짜리 쓴다고 하면, 15,000원이면은 저희가 워드프레스 주구장창 연습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한 고객의 홈페이지를 만들 때 990원짜리도 쓰기도 합니다. 정말 간단한 거는. 그리고 여기다가 뭐 도메인 11,000원짜리를 쓴다라고 하면은 또 2, 3만 원에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에 비해 아이맵은 그냥 기본 요금제 자체가 19만 원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비싸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 비즈니스 패키지로 한다고 해도 5천 원으로 한다. 워드프레스는. 그래도 1년에 도메인 비용, 그리고 호스팅 비용까지 합쳐서 7만 원이면 해결이 돼요. 실제로 요거 가지고 많이 활용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맵의 이 비용을 생각보다 납득시키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은 아이맵에서 시작해서 이제 워드프레스를 하셨는데 고객한테 이제 말을 한다고 해요. 뭐 아이맵도 할 수 있고 워드프레스로 할 수 있는데 워드프레스가 좀 유지 비용이 저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두 개 중에 선택을 하라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싸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아이맵이. 왜냐면 이제 아이맵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렇겠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비용적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싸지는 않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맵이라는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서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구글에다 아이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고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회원가입을 해서 음, 만드는 거는 진짜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맵의 화면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되게 그래도 이제 이후에 보여드릴 웹플로우나 여러분들 웹플로우 보시면은 와 어렵다 소리 바로 나오실 건데 요거는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웹플로우랑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볼게요. 웹플로우가 있고 웹플로우도 이제 검색하면 나와요. 검색하면 나오고 웹플로우의 화면이 얼마나 이제 어려운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웹플로우 들어와서 웹플로우를 이제 처음 딱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와, 뭐 복잡하죠? 이거 보면은 이게 지금 템플릿으로 만든 사이트고 오른쪽에 눌러서 보면은 다 영어야. 다 영어고 이걸 한글로 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해봐서. 딱 봤는데 너무 좀 제가 오늘 처음 해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처음 완전히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워드프레스라는 지식이 있고 웹 제작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가 않아요. 웹플로우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편집하는 창이 있고 왼쪽에 이런 레이어들이 있고요. 엘리멘트를 추가하는 뭐 이런 식. 그러니까 뭐 피그마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피그마의 형태를 좀 굉장히 흡사하게 닮아 있다. 그런 게 될 것 같지만, 근데 빡세다. 웹플로우를 이제 인터페이스를 보니까 웹플로우의 대시보드를 이렇게 본다면, 다 영어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와 이렇게 막 되어 있는데 이거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지는 않고 막 뭔가 주눅이 드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한글로 뭐 바꿀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이맵을 딱 한번 봐보십시오. 너무 마음이 편안. 뭔가 편해요. 이게 다 한국말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냥 이제 다 한국말로 되어 있는 곳에 와서 내 사이트를 눌러서 이렇게 들어왔고 그냥 뭐 헬리프레스님의 웹사이트다. 그래서 관리를 이렇게 딱 누르면 관리자 로그인도 다 한국어야. 그래서 너무 우리가 친절하게 아기를 가르치듯이 이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아이맵도. 그래서 아이맵을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아이맵에 진짜 인정할 부분, 아이맵이 좋다. 이거에 대해서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아이맵이 진짜 좋은 한 가지가 딱 있어요. 아시는 분. 아이맵의 진짜 특장점이다. 아시는 분 있나요? 아시는 분 있다면 그래도 또 웹 제작을 좀 해보셨다. 에이전시 좀 해보신 분일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경험도 있으시고. 세 글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메인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죠? 그쵸? 맞습니다. 유인님, 소영님. 아이웹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쇼핑몰 기능입니다. 이제 쇼핑몰을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다. 저는 워드프레스 유저이지만 이런 아이맵의 쇼핑몰 시스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럽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제 왜 그러느냐? 우선은 저희가 쇼핑몰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 고객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자 계좌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신 판매 신고 번호, 그다음에 피지사 가입,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피지사 심사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게 막 정리가 돼서 말하는 거지. 처음 하는 사람은 그게 되게 헷갈려요. 그 강의를 봐도 잘 몰라요. 본인이 직접 해보지 않아요. 근데 아이맵은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놔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아이맵은 칭찬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음에 이런 모든 관리자 화면의 모든 언어가 완전히 한국어이기 때문에 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관리자 화면에 대해서 만족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회원가입을 하고, 그런 이제 유저들을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좀 되어 있고요. 알림톡이나 뭐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도 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CRM 캠페인이라고 이제 뭐 마케팅 기능인데 이거는 뭐 저는 안 해봐서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고객 행동 관리라고 해서 뭐 애널리틱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쇼핑, 상품 같은 것들. 지금은 이제 템플릿으로 만들어진 사이트고, 이제 쇼핑몰 만드는 것도 직관적으로 꽤나 잘 되어 있어요. 이제 카테고리도 이제 세팅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다음에, 컨텐츠 관리, 이런 것들. 아마 컨텐츠 관리는 이 게시물을 보니까 블로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SEO 세팅을 하려면은 이거는 복잡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블로그 자체에 그런 기능 자체는 가지고 있다. 뭐 게시물이나 댓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모드로 가서 이제는 어떤 식으로 페이지를 만드는 조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템플릿을 로딩을 해서 쇼핑몰 템플릿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템플릿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어떤 식으로 좀 조작을 하느냐라고 본다면 제가 이제 아이맵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이맵을 굉장히 칭찬을 했지만 이제는 아이맵을 아쉬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섬세하게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를 하나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성형외과 페이지가 있고 요거보다는 한의원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이맵이 답답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저는 약간 텍스트의 크기가 저는 55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55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픽셀 단위로 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픽셀 단위로 조절이 안 되니까 텍스트의 크기를 55로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려면 코드를 써야 돼. 55를 하려면 여기다가 55를 써야 돼. 찾아서 이 폰트 사이즈를 찾아서 55를 숫자로 입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워드프레스에서는 그냥 픽셀 단위로 그냥 끝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아쉬운 일인 것 같다. 그래서 아이맵 유저분들을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아이맵이 쉽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좀 생각과 우려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아쉬운 부분들은 다 뒤로 하고 아이맵 쉽다 이러면서 후킹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분기스러운 일이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쉬운 부분은 이제 자유도 높은 조작이 굉장히 아쉬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제가 만들고 싶은 섹션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왼쪽에 원장님 사진이 있고 오른쪽에 이런 텍스트가 있는 1 곱하기 2 섹션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 다른 이름을 대상 저장을 한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아이맵에서 위젯을 추가를 하려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해요. 근데 1 곱하기 2 섹션, 그 양갈래로 나뉘는 섹션이 없는 거야, 애초에. 그래서 이미지를 로딩을 하고 이미지를 이제 집어넣어야 됩니다. 가끔 이게 또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고침 한번 해줘야 되고, 이미지 설정에서,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고, 이게 웹피라서, 음, 저장이 안 되는데, 다른 사진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로 들면, 무료 이미지 다른 거. 이 사람 사진은 너무 무서운데?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요거를 넣어봤어요. 요렇게 되어 있고요. 아이맵은 웹피도 안 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아이맵 전문 유저는 아니라서, 이제 아마 되는데 제가 못 찾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안 되는 것 같고, 변환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높이를 500픽셀로 이렇게 맞춘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중간에 위치하게 되죠. 이렇게 중간에 위치를 하고, 저는 이 친구를 이제 왼쪽으로 보내고 싶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정말 답답한 건데, 텍스트를 넣고, 이렇게 옮겨야 돼. 이렇게 옮겨야 이게 왼쪽으로 가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얘를 이제 저는 텍스트를 중앙에다가 옮기고 싶어요. 그냥 즉, 이 수직 정렬을 하고 싶다는 거죠. 수직 정렬을 하려면 이렇게 내려야 돼. 그러니까 엔터를 쳐서 이렇게 내려야 된다. 이게 얼마나 또 불편한 일이고, 그리고 얘를, 이미지를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줄여야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모양들이 깨지게 되고, 그리고 이게 픽셀 단위로의 수정이 안 돼요. 이게 아마 아이맵이 그리드 시스템이라서 그럴 거예요. 12그리드인가 16그리드인가 그럴 건데, 이렇게 자유도독게 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그리드 내에서만 이동과 조작이 가능하게 돼서 이것도 불편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채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채우게 될 텐데 그럼 비율이 또 깨지고 얘는 또 아래로 내려가고 또 중앙에 맞추려면은 딜리트랑 엔터를 쳐서 이렇게 맞춰야 되고 얘를 만약에 세로로 중앙에다가 정렬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저는 아이엠 유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요 코드 보기로 들어가서 이 수직 정렬하는 것도 여기다 코드를 뭔가 이상한 짓을 해서 맞춰야 될 겁니다. 아니면 어, 여기에 이제 여백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여백을 이렇게 아래로 넣어서 뭐 이렇게 하는 개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워드프레스 유저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일이라고 보여요.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만 막간을 이용해서 보여드리자고 하면 근데 반면에 워드프레스는 어떤 식으로 조작이 가능하느냐라고 하면 음, 제가 미리 만들어놨죠. 애초에 이 섹션을 1 곱하기 2, 이 섹션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넣고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고요. 이 텍스트가 위에 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를 클릭한 다음에 중앙에다가 넣으면 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워드프레스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을 너무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아이맵에서는 얘를 엔터를 쳤다가 딜리트를 했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또 여백을 넣으려면 여백을 넣고 100 이렇게 또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되고
다음에 또 아래다가 또 여백을 넣으려면 여백을 넣고, 음, 여백 설정에다 들어가서 덱을 또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공간에 나온 이렇게 여백을 집어 넣었다가 뺐다가 수치를 조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역시나 이제 워드프레스에서 본다고 하면 그냥 패딩이나 마진을 자유자재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00 넣었죠? 상단에다 패딩, 하단에다 패딩 넣으면 끝났죠. 너무 간편하지 않나? 이게 중앙 정렬을 하고 싶다. 그냥 중앙에 정렬하면 끝이에요. 코드 쓸 필요 없잖아요. 자유도 너무 좋죠. 코드 없이 자유도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물론 템플릿 하는 사람들은 다 잘 알겠죠. 이 정도 수준 되는 사람이면 본인들이 코드도 할 줄 알고, 소스 코드에다가 들어가서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쉽겠지. 근데 오히려 아이맵이 너무 쉽다고 해서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이게 과연 쉬운 게 맞을까?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뭐 이후에도 다룰 주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조작이 불편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이맵에서의 이런 자유도 높은 조작이 불편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음. 워드프레스에서는 이렇게 섹션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넣을 수가 있는데, 아이웹에서는 왜 그렇게 유독 자유도 높은 조작이 어려울까? 이 이유 아는 사람 있나요? 아이웹에서는 왜 이렇게 디자인 자유도가 안 좋을까요? 맞추시는 분? 맞추시는 분은 제가 굉장히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무엇이냐? 아이맵의 자유도가 부족한 이유. 제가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발자의 수가 현저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진 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워드프레스의 세계 점유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워드프레스의 점유율이 전 세계로 봤을 때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봤을 때 워드프레스의 시장 점유율이 60%가 되어요. 그러면 전 세계 개발자들, 뭐 60억, 뭐 이제는 70억인가요? 그래서 70억 인구 중에 60%가 하면 42억이 워드프레스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자의 숫자 자체가 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아이맵 그들도 이런 문제점과 어떤 아쉬움들을 알겠지만 그거를 실제로 구현하고 수정하고 하려면은 엄청나게 인력이 따라붙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 할 수가 있는 여력이 아닌 거죠. 어떤 자본력과 인력과 개발자 수준이나 능력들을 봤을 때 이거를 구현을 해내기가 머릿속으로는 생각은 다 하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다 구현을 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하려면은 뭐 개발자가 뭐 수백 명, 수십 명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될 텐데 그럴 여력이 아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맵이. 뭐 이제 아이맵의 호스팅 이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국내 툴이기 때문에 정리해 보자면 이런 관리자 화면 같은 것들은 굉장히 너무 좋게 잘 만들어져 있으나 자유도 높은 조작으로 갔을 때 이런 이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어떤 빌더들은 결국에는 이 조작 같은 것들이 다 코드로 인해서 짜여진 조작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더 빠르게, 더 편하게 자유도 있게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개발자 인력의 차이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IMAP은 자유도 높은 조작이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게 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정리가 될 것 같고, IMAP에도 이제 템플릿 하나만 이제 짚고 가보자면, IMAP에도 템플릿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섹션 추가를 하면은, 이런 템플릿, 섹션별로 템플릿을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룰 주제이긴 하지만, 템플릿이 준비가 되어 있긴 하나, 활용도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템플릿의 숫자 자체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거는 다 합쳐도 한 섹션별 템플릿이 한 3, 40개가 될까? 한 3, 40개 정도 되어 보이는데, 워드프레스에서는 템플릿이 6만 개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양과 퀄리티가 있는데, 이거는 뭐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맵은 여기까지 이제 보게 될 것 같은데, 아이맵의 참 장점이라고 하면은, 정리를 해보자면, 어, 설치 난이도가 그래서 아이맵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이맵 이 정도면 되겠죠? 나는 아이맵 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너무 안 좋은 것만 얘기했나?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다음으로는 웹플로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